대표 유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과 양벌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도 뭐 매번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니까 정리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일단 뭐 이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인의 처음에 무슨 능력, 범죄 능력과 관련돼 가지고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래서 학설이 이제 나눠져서 긍정설, 부정설 있고 뭐 절충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판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부정설,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범죄 능력은 이제 없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이야기고 범죄 능력과는 또 별개로 뭐가 있다? 형벌 능력.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형벌 능력은 이제 뭐 때문에 사실 이제 행정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 중에서 법인이 처벌할수록 법인을 처벌하도록 이게 뭐 양벌 규정으로 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법인은 그럼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설, 부정설 이거 쭉쭉 나가 여기 뭐 절충설이 있겠지만 오히려 또 이쪽에서는 형벌은 또 받을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판례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막 정리하셨죠. 말이 좀 어폐가 안 맞죠. 범죄 능력은 없는데 또 형벌은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벌 받는 게 뭐 왜 받는 거야? 법률의 규정이 있어서 받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있고 이제 사용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법인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종업원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처벌 받는 거고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은 어차피 이제 요 행위를 하니까 범법 행위를 하니까 이 사람은 처벌 받는 건데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가치 두고를 처벌 받더라. 근데 요 법인이 처벌 받는 형벌을 받는 요 근거가 뭐냐? 이제 요약에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처음에 이제 여기 좀 견해가 좀 서로 나눠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할 때 막 이거 막 외우고 막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뭘로 이게 과실책임설이다, 무과실책임설이다.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과실책임설, 과실책임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대부분하고 헌법재판소가 서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는 건 형법상의 원칙에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다. 과실이 있어야 되고 요 과실이라고 하는 게 뭐다? 이 선임 감독이죠. 선임 감독을 잘못한 거다.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이 말이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됐든 간에 처벌을 하게 되면 선임 감독 과실을 입증을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마치 처벌을 너도 네가 사용자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 받아라.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제 뭐 주관식 같은 거라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내놓고 변호인의 입장에서 쓰세요. 유리한 거 다 쓰세요.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논거는 그렇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게 이렇구나 이 정도만 잘 찍으실 수 있을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안 지는 경우들을 나눠서 판례들을 정리하시면 뭐 문제는 뭐 특별히 어렵게 이렇게 뭐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뭐 대표 유형 3번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이론 문제라기보다는 판례 문제죠. 1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따라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 이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자, 여기는 뭐 이제 여러분 이쪽 판례들은 아마 공부를 앞에 이쪽은 정말 형법을 꼭 마치 그 수학 공부할 때 집합 공부하듯이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계속 보던 판례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번 이제 보실 때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것들은 주요 문구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합병에다가 밑줄 치시고 어떻게 한다? 요거 승계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또 처벌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는 자 여기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관 위임 사무라고 그럽니다. 뭐 이제 용어가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 잘 안 하시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용어가 좀 생략 뭐 그런 거고 그런데 뭐 자주 들으면 뭐 알죠. 그러니까 고유사무,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는 뭐냐면 국가가 직접 관할을 해야 되는데 직접 안 할 거니까 중간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대신 그냥 이 패싱 해주는 거죠.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해라. 결국 관리감독기관은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 가는 거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 원리는 국가의 것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시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고유사무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지역의 공무원이 뭔가 문제가 되면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어떻게 더 위임 사무기 때문에 위임 사무니까 처벌 안 받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틀렸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 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야?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만, 그때만 적용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과실책임설이 기본적인 논리고 이제 뭐 무과실책임설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양벌 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에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장량 감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자에 대한 장량 감경했는데 회사는 장량 감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처벌을 하니까 이건 너무 이것도 같이 처벌 받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종업원은 종업원의 과실대로 처벌을 받는 거고 사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대로 선임 감독 의무를 잘못해가지고 처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형벌은 각각 보는 거지 얘를 좀 잘라줬다고 얘도 잘라줘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다, 뭐 판례가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량 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 맞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2번입니다.